야, 아지매! 마을에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 늙은이가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투자자 다 떠나면 내 사업 네가 책임질 거야? 이 미신 같은 곳 싹 다 불 질러버려. 의식 중인 무당 할머니는 계속 그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당신을 원하고 있다. 과연 할머니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30살의 지연은 15살 아들 민수와 남편 철호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철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노련한 어부였고 지연은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장에 내다 팔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참 평온하네요. 지연은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연에게 바다는 그저 생계의 터전일 뿐이었습니다.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바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돌아올게. 철호가 배에 오르며 말했어요. 약속이에요? 민수 생일인데 꼭 같이 저녁 먹어야 해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죠. 민수도 아버지의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큰 물고기 잡아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변했어요.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날 아침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폭풍이 몰려온 걸까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둣가로 달려가 남편의 배를 찾았지만 이미 배들은 먼 바다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철호, 민수 아버지. 지연은 바다를 향해 소리쳤지만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날 밤 폭풍은 더 거세졌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철호의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창가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곧 올 거예요. 그쵸?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흘 동안 수색이 계속됐지만 철호와 민수의 아버지, 그리고 함께 나간 2명의 어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바다는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인가요? 지연은 바다를 향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민수의 웃는 얼굴, 철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기억이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지연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절벽으로 올라갔어요. 아래로는 시커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지연의 눈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족을 데려간 내가, 나도 데려가. 지연은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다에서 푸른빛이 일어났고 지연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내 슬픔이 느껴진다. 내 분노가 들린다. 지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데려갔다. 하지만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절벽 아래 바다가 소용돌이치더니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지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지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나도 너를 이해하겠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을 돌려주세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나를 섬기면 다른 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다로 뛰어들어라.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차가운 바다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푸른빛 속에서 지연은 바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파도의 리듬, 조류의 흐름, 그리고 바다 생물들의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무녀다. 나의 목소리를 전하라.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부들이 해변에서 지연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처럼 신비로운 눈빛이었어요. 바다가 말했어요. 내일 폭풍이 올 거래요. 사람들은 지연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다음 날
예고 없는 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지연의 경고 덕분에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후로도 지연의 예언은 계속 맞아떨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 바다가 거칠어지는 날, 지연은 모든 것을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지연을 바다에 무녀라 부르기 시작했고 절벽 위에 작은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연은 그곳에서 바다와 대화하며 3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지연 할매라 불리게 된 그녀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평온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지연 할매의 평화로운 나날도 곧 끝나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연 할매가 바다의 무녀가 된 지 30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검은색 외제차 3대가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한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 민호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 마을에 살던 수근거림이 이어졌어요. 맞았습니다. 그는 강민호, 20년 전 이 마을을 떠났던 소년이었어요.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억척스럽게 공부해 서울로 올라갔던 아이였죠. 민호는 마을 광장에 서서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반갑네요. 여러분, 저 강민호입니다. 청해그룹 회장이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청해그룹이라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이 마을을 위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대규모 해양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관광객도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어촌에 갑자기 나타난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의 이장인 덕수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호야, 그게 정말 마을을 위한 일이냐? 리조트가 생기면 바다는 어떻게 되고 우리 생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민호의 눈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그러나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장님, 어업권도 보장하고 토지도 비싸게 매입할 겁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거죠.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리조트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마을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회사 사람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토지 매입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제시하는 금액은 시세의 2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죠. 이런 기회 다시 안 올 거예요.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몇몇 어르신들과 대대로 어업을 해온 가족들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우리 선조들의 땅이오. 돈 받고 팔 수 없소.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참을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반대파의 중심이었던 덕수 이장의 작은 어선이 불에 탔어요.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거가 없었죠. 며칠 후, 민호 옆에는 항상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청해파라고 부르게 되었죠. 우리는 그저 민호 회장님을 돕는 사업 파트너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달리 밤이면 반대파 집 앞에서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은 점점 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연 할매는 이 모든 일을 그녀의 사당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직은 개입하지 않았지만 바다가 그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욕심 많은 자가 왔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지연 할매는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유독 시끄러운 날이었죠. 그때 우산을 든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할매, 혹시 지연 할매신가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지연 할매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민호의 주변이 검푸른 물결로 둘러싸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죠. 당신, 물에 젖어 있네요. 지연 할매가 말했어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심하세요. 바다는 욕심 많은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연 할매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불쾌하게 올라갔습니다.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혹시 리조트 건설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지연 할매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 마을에서 태어났죠. 왜 마을을 아프게 하나요? 민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나날들. 이건 사업입니다. 개인 감정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내 뜻대로 될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바다도.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지연 할매는 보았습니다. 그의 발자국 뒤로 번지는 검푸른 물자국을. 바다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지연 할매는 차가운 파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마을에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바다여,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지? 파도는 그저 더 거세게 해안을 때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지연 할매는 깊은 잠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마치 수천 개의 조개가 한꺼번에 입을 여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연 할매는 떨리는 다리로 사당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물속 깊은 곳이 마치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다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 할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30년간 바다의 무녀로 살아오면서 이런 기운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큰일이다. 지연 할매는 사당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바다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바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분노, 큰 분노가 쌓였다. 곧 폭풍이 온다. 지연 할매의 손이 떨렸어요. 바다가 화가 났다는 건 누군가 바다를 건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에 지연 할매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마침 민호의 리조트 건설에 관한 주민 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연 할매가 오셨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연 할매는 천천히 회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연 할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3일 후, 큰 태풍이 올 거예요. 바다가 분노하고 있어요. 해안가 가까이 있는 집들은 모두 대피해야 해요. 순간 회관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일부 사람들은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할매, 기상청에서는 맑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좋은 날씨라고. 민호가 일어서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일기예보를 봤어요. 태풍 소식은 없었어요. 마을의 젊은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연 할매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때처럼요. 믿든 안 믿든 당신들 마음이지만 제 말은 들어두세요. 바다가 화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 중 오래된 어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지연 할매의 예언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이 할매 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덕수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덕수 씨, 당신도 이런 미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 있고 기상위성이 있어요. 민호의 말에 청해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연 할매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회관을 나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지연 할매는 사당에서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어요. 바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의식이었죠. 푸른 천을 깔고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와 돌들을 원형으로 배열했습니다. 가운데는 소금을 뿌리고 촛불을 켰어요. 의식이 시작되자 바다에서 푸른 빛이 일어났어요. 지연 할매는 눈을 감고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바다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와 청해파 사람들이 사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세요. 의식 중이에요. 지연 할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마을에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사람들 겁주면 내 사업에 방해됩니다.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지연할매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미신 같은 짓 이제 그만하세요. 지연할매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 민호의 주변이 더 짙은 검푸른 빛으로 둘러싸인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다가 당신을 원하고 있어요.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며 지연할매의 재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조개 껍데기들이 흩어지고 소금이 날리고 촛불이 꺼졌어요. 미친 소리 그만하고 내일까지 이 동네에서 사라져요. 아니면 민호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어요. 지연할매는 움찔했지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큰 재앙이 올 거예요. 민호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지연할매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다에서 큰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청해파 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다 우연의 일치예요. 내일까지 사라지지 않으면 민호와 그의 부하들은 사당을 떠났어요. 지연할매는 천천히 일어나 무너진 재단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다여,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줘. 하지만 바다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도 소리가 더 거세져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맑다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단단히 묶었고 지연할매를 믿는 사람들은 대피 준비를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좋은 날씨를 예보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지연할매의 예언이 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연할매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데는 불과 이틀이 걸렸어요. 하늘이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했고 바람은 마을의 지붕을 뜯어내려는 듯 사납게 불어댔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뒤늦게 태풍 경보를 발령했어요. 하지만 지연할매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였죠. 이런 태풍은 30년 만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지연할매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그때와 같은 태풍이었습니다. 민호는 해안가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태풍 소식을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비바람 때문에 도망칠 순 없어. 여기서 현장을 지켜야 해. 부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말렸지만 민호는 고집을 부렸어요.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할매 말이 맞았어요. 나가. 다들 나가. 민호는 부하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하지만 혼자 남겨진 순간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씻겨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파도가 점점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태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해안가 전체가 바다에 휩쓸렸어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공사 장비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쓸어갔습니다. 민호의 컨테이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물이 천장까지 차올랐을 때 민호는 간신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젖은 채로 그는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기 위해 계속 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의 비명이 폭풍우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민호는 절벽 근처까지 겨우 도망쳤고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의 꿈이었던 리조트 공사 현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장비, 자재, 설계도 전부 바다에 삼켜졌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마을이 조금씩 정상을 찾아갔지만 민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했고 개발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장님,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 리조트를 짓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투자자들의 차가운 말이 민호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민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항상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그리고 물속에서는 항상 지연할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당신을 원하고 있어요. 눈을 떠도 악몽은 계속됐어요.
민호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다가 수돗물 속에서 지연할매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려 해도 컵 속에서 푸른 빛이 일렁였어요. 미쳐가고 있어. 내가 미쳐가고 있어. 민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톱이 두피를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어요. 청해파 부하들도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무너진 사업, 미쳐가는 보스. 아무도 남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 가족이 아파서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며 모두가 그를 떠났어요. 곧 민호의 아내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물만 보면 공포에 질리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민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 그를 따라다니는 바다의 눈빛을. 이제 민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넓은 집에 홀로 남은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반이나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움푹 들어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어요. 술은 유일하게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악몽이 조금은 물러갔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꿈에서 그는 바다 밑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차가운 물이 폐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그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가져간 것 모두 돌려줘야 한다. 깜짝 놀라 민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민호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바다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지연할매의 사당이 있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가슴에는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연할매, 살려주세요.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보름달이 드리운 밤. 지연할매는 사당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오랜 친구인 바다는 오늘따라 잔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올 줄 알았어. 지연할매는 절벽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중얼거렸어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민호였습니다. 한때 교만하고 위협적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한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는 지연할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은 반이나 하얗게 변해 있었고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저를 쫓아와요. 물만 보면 그 소리가 들려요. 내가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고. 지연할매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후회하나요? 지연할매가 물었어요.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욕심이, 제 교만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바다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연할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사당을 나서며 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따라오세요. 바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민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지만 그는 지연할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연할매는 해변에 도착하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민호도 그녀를 따라 신발을 벗었어요. 바다에 들어가세요. 민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물이 무서워요. 지연할매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다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바다는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떨었지만 지연할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허리까지 물에 잠겼을 때 지연할매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멜로디였어요. 마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담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민호의 주변으로 푸른 빛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연할매는 여전히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그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뜨고 주변을 보았습니다. 온통 푸른빛으로 가득한 바다 속이었어요. 그곳에서 민호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마을을 떠나며 품었던 복수심과 야망, 도시에서의 성공을 위해 버렸던 양심. 모든 것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지연할매의 남편과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물속에서 푸른 파장이 되어 퍼져나갔어요. 그 순간 그를 잡고 있던 힘이 풀렸고 민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민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연할매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바다가 원했던 건 제 욕심이었던 거죠. 지연할매는 미소 지었어요. 바다는 욕심 많은 자를 벌하지만 참회하는 자에게는 자비롭답니다. 당신의 과거는 바다가 가져갔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민호는 더 이상 리조트 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해변에 쓰레기를 줍고 다친 갈매기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다 아저씨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도 그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어요. 민호는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과했고 어부들의 그물질을 돕기도 했어요. 가끔은 아이들에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바다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바다를 존중하면 바다도 우리를 존중한답니다. 지연할매는 여전히 절벽 위 사당에서 바다를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거든요. 바다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 봐요. 지연할매가 어느 날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평화로웠어요. 언젠가는 저도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연할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바다를 가리켰어요. 이미 듣고 있잖아요. 바다는 그렇게 말해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새 생명을 주기도 한다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해변을 어루만지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노래였습니다.